반갑습니다. 투자시선의 남시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미반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종목명만 들어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바로 오는 바로 그 종목이죠. 최근 이슈들 중에 진짜로 확인된 내용만으로 정리를 해서 왜 갑자기 16만원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딱 잡아드릴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 팔아라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재료에 반응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이벤트에 흔들릴 수 있는지 확률이 높은 구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흔들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그 중에서도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키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고, HBM이 커질수록 적층과 본딩 공정이 중요해지면서 TC본더 같은 핵심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TC본더는 쉽게 말해서 칩을 쌓고 붙이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정렬, 결합을 돕는 장비군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HBM 쪽 수요가 강할 때 이 장비 업체들의 실적 기대가 같이 커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16만원 돌파를 만든 단기 촉매가 무엇이었는가? 자, 두 번째가 배당 이슈가 왜 강하게 반응을 했는가? 자, 세 번째가 HBM TC본더 시장 지위가 왜 다시 부각이 됐는가?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본더에서 기대와 리스크는 어떻게 갈리는가? 이 4가지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한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뉴스에서는 15만원이 나왔다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16만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원을 지금 넘어서 흐름이 좀 포착이 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변동성이 좀 커졌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었다는 보도도 같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개인들만 들어와서 올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재료를 확인하고 포지션을 잡는 돈이 같이 붙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수급만으로 모든 걸 단정하면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뉴스, 재료, 수급이 같이 움직였다는 점은 단기 모멘텀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가 현금 배당 소식인데요. 800원 공시가 나왔죠. 자, 1월 2일 날 한미 반도체가 보통주 한 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총 배당 규모도 함께 언급이 좀 됐고, 전년 대비 배당 총액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죠. 자, 배당이 왜 중요한가? 배당 자체는 엄청난 고배당이라서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현금 흐름에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포인트는 업황이 꺾일 때 마진이 흔들리는지, 설비 투자가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버티는지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늘린다는 건 최소한 회사가 지금은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읽히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 늘었다고 해서 실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심리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HBM용 TC본더 시장 점유율 관련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시장조사 기관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한미 반도체가 HBM용 TC본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시 중요해졌냐? 지금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는 HBM 공급 확대이고, HBM에서 장비는 결국 누가 표준을 잡았느냐가 매출과 직결이 됩니다. 표준이 되면 고객사가 바뀌기 어렵고, 바뀌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유율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점유율이 높다는 건 곧 레퍼런스와 납품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하이브리드 본드 관련 기대와 일정 논쟁이 좀 동시에 나왔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본드 전용 공장, 팩토리 건설 및 투자 관련 언급이 좀 이어졌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출시 시점과 수요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즉,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 중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를 같이 보자. 이게 최근 뉴스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균형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트레이딩 뷰 한미반도체 차트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16만원이 지금 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만원 돌파,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죠. 이게 실적의 선반영이냐 아니면 이벤트성 반응이냐.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이벤트성 자극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배당 공시인데, 배당 공시는 시장에 확정된 문서로 던져지는 재료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 공시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이 반응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함께 좀 언급이 좀 됐었죠. 이런 날엔 보통 개인이 뒤에서 따라 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사서 올린 상승과 큰돈이 들어와서 개인이 팔고 큰돈이 받아가는 상승은 결이 좀 다릅니다. 후자가 더 의미가 좀 크겠죠. 왜냐면 큰돈은 뉴스 한 줄만 보고 들어오기보다 사전에 재료와 업황, 기대감을 같이 계산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단기 촉매인데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가 좀 핵심으로 보입니다. 자, 요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표준을 준 회사만 과하게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HBM이 커질수록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된 장비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때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HBM 투자가 계속되면 장비 발주는 결국 상위 업체로 몰린다. 이 논리가 작동하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흐름들을 보면 점유율 관련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히는 거고요. 다만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계속 오르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고객사의 발주 타이밍이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좀 중요한데요. 발주 공백과 단가 하락 같은 우려가 왜 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가 왜 기대야이면서도 리스크가 되는 건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보도 중에는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주력 장비 수출이 당분간 반등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차세대 장비 출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가가 강한 국면에서 시장은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돈 되는 분석은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같이 놓고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세대 세대 전환에서 기존 장비 활용이 이어질 가능성, 다른 하나는 신규 발주의 타이밍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즉, 지금 잘 나가는 것과 내년 어느 분기에 쉬어갈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인데 장비는 단가에 흔들리면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익률이 흔들리면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마진과 수주 잔고 흐름을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구간별로 봤을 때 어떤 구간들이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1차적으로 이 15만원대 이 구간이 돌파가 나왔죠. 자, 이 15만원 돌파는 심리적으로 좀 강력합니다.
하지만 돌파 후에 늘 되물림, 즉 눌림목이 생기는데 여기서 핵심은 되물림이 올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가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면 건강한 눌림일 가능성이 좀 커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리면 단기 물량 소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확인할 때 항상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직전 고점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이겠죠. 이 박스권 고점 라인에서 방어 라인을 펼칠 가능성이 좀 크다. 즉 이 구간을 지켜주면 한 번 더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이 윗 고점이겠죠. 이 구간까지 아니면 15만원대까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추세는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지키면 시장은 강한 종목으로 계속 분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탈을 한다면 단기 자금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탈했을 시 계획을 줄이고 계획대로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다시 확인이 되면 재진입하는 이런 원칙을 좀 갖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이 이렇게 꺾이는 날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한미반도체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왔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확률이 높다. 즉 외국인 기관이 며칠 연속 이렇게 받아주다가 어느 날 동반 매도가 바뀌면 이날 뉴스가 무엇이든 간에 단기 변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격만 보지 마시고 지금 수급이 바뀌는 날의 캔들 형태를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게 저희가 이 황금선 지표입니다. 지금 지표 아시는 것처럼 이때 매수 신호가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 후에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탔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죠. 12월 말 정도에 매수 신호가 좀 나와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돌파와 함께 급등으로 이어진 건데요. 뭐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들어가셨다 손 치더라도 현재가 대비 한 35%, 34%의 수익을 지금 가져가셨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 딱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 신호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우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세가 안 꺾이고 계속 흘러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선 지표를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 황금선 지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트레이딩 뷰 필요하고요.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트레이딩 뷰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뭐 설치하는데 뭐 3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리니까 요거 하나 다운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댓글란에다 저희가 문의 링크 남겨놨으니까 문의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조사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010-9965-0309번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곳에서 문자 1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치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뭐 배당 공시로 단기 심리는 잡았죠. 그리고 HBM TC본더의 시장 지위가 다시 부각이 됐고, 뭐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기대를 주지만 뭐 일정이라든지 뭐 수요 공백 논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강세 구간이 맞긴 하지만 확인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은 늘 한쪽 이야기만 좀 들려줍니다. 뭐 상승장에선 좋은 얘기만 나올 거고 하락장에선 나쁜 얘기만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쪽을 동시에 좀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 지금 한미반도체는 눌림 매수가 맞는지 아니면 이벤트성 급등으로 보는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관점까지 묶어서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시선의 남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